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시장 공략할 포인트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바로 주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저희 주목해 볼까요? 네, 7월 중반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죠? 7월 중반 휴가 계획?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안 짰죠, 저희? 휴가 가시기 전에 실적 발표는 보고 가셔야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국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빅테크 기업들 쭉 나올 거고, 국내도 지금 약간 우리의 빅테크는 또 삼성전자, 네, 또 LG전자 이런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관련돼서 그러면 뭘 또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큰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 하면은 나오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장 눈높이에 부합했나 부진했나 넘었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지금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뛰어넘는 걸 확인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까요? 아니면은 바닥을 확인해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큰 그림은 별로 그렇게 썩 기대할 거 없다. 근데 그 기대할 거 없는 대신에 오히려 기대를 보여줄 수 있을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또 가장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가이드라인이 좀 이번 실적들 다 괜찮은데? 라고 보는 것과 에이 이번 실적 별로야. 그냥 해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접근하는 자체가 다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에이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네. 그래도 변화가 되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컨센서스 추적을 하는 기관이 한 3곳 이상으로 보여주는 상장사 180개사를 찾아봤더니 매출이 한 787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0.7%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작년 2분기 대비해선 줄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죠? 네. 0.7%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4조 원대 좀 넘는 수치,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대표님?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죠. 아하, 반도체요. 그렇죠. 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 좋을 때는 이만큼 펌핑을 하고 네. 안 좋을 때는 이만큼 깎아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를 빼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큰 그림상은 반도체 IT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실적은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마 규모만 보게 되면 영업이익 1위는 현대차로 나오죠. 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그렇다고 이제 막상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 돼서 현대차 그러면 올라? 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오르네요. 네. 오늘은 강한데 네. 실적, 호실적 확인하고도 그럴까요? 그게 문제겠죠. 아하. 지난번 그러면 1분기 때 그렇게 실적 좋았는데 왜 안 올랐니?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르긴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어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일단 자동차 쪽은 여전히 2분기까지는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경기 민감 쪽에서 항공이나 화학, 해운 이쪽은 별로 기대감이 또 없습니다. 근데 항공 쪽은 그나마 요즘 보니까 기대감을 살짝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더 성수기 시즌에 대한 흐름들 빼고는 아직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 밖에 이제 조선 쪽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화되고 있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 경기 민감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세부 섹터 쪽으로만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빼고 누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번에 실적 시즌에 가장 체크해야 될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빼고 누가 잘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도 궁금해요. 결국은 뭐 숫자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멘트를 그 멘트 많이 하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가이던스도 나올 거 아닙니까? 대표님 네. 거기서의 포인트는 저희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합니다. 맞아요. 네, 어려워요. 뭐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체크한다고 그래야 실적 발표면 다 빠지는데 뭐. 맞아요. 네. 그래서 빠지는 종목이 많아서 어떤 네. 키워드를 가진 쪽은 괜찮다. 여기는 좋아라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아마 전망치가 한 160조 조금 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1%밖에 안 빠진 수치입니다. 그러면 상저하고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아니면 실적이 그래도 선저됐다고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 찾는 게 중요하겠다. 아니면 엉망이었는데 하반기 개선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컨퍼런스 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상반기는 그냥 별로 저희 재미없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하고 야심찬 눈빛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야심찬 눈빛 이게 중요하군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야심찬 눈빛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잠정 성적표를 낸 기업들의 분위기를 좀 읽어볼게요. 삼성전자, LG전자, 에코프로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LG 에너지솔루션도 리뷰를 짧게 받아보긴 했는데요. 네. 대장주격 종목들의 시장 이후의 반응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저희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IT 기업 두 개, 삼성전자, LG전자는 잠정치이기 때문에 네. 잠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뭘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반도체가 얼만큼 적자였고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예상 대비 호조세였죠. 그래서 예상은 대비는 좋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아예 직접 IR까지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업황 사이클을 지금 분위기면은 생각보다 많이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당겨지냐라고 했을 때 요즘 뭐 난리를 피우고 있는 HBM. 그러니까 즉 AI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얼마큼 또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럼 삼성전자 말고 HBM 이런 쪽으로 시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더 지금 뜨겁게 움직였다라는 네.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그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예상 대비 부진한 성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S 사업부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로 어떤 암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때 나왔던 비용이 들어간 것 쪽에서 뭐 희망 퇴직이나 구조조정 관련된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원래 한 연말쯤에 잡히는데 2분기에 잡히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일회성 비용 이후의 변화 또 VS 사업부는 확장한다. 나쁘지 않겠죠. 이런 쪽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는 실적 발표하고 위축됐다가도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랬던 이유가 실적 관련돼서 예상 대비 부진했다라고 보는데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자세히 보게 되면 P와 Q의 흐름을 봤었을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들이 비철금속 가격 중심으로 리튬 가격도 정체가 되고 있다가 그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비해서 Q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성장주 쪽에서 Q는 계속 확장되는 게 나오고 P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갔다였고 왔다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도 왔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군요. 네. 피해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였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대장주격 그리고 IT 대장주격의 잠정 실적 이후에 주가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적 키워드로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어떤 포인트 볼지는 저희 장 마감하고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마침표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강했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올랐는데요. 자세한 시황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 일단 7월 14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빨간불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큼 또는 살짝 이번 주에 그래도 상승폭을 쌓아온 양대지수인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주에 대한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러브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장에 자동차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오늘 꼭 기억해야 될까요? 핵심되는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7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600선 위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1.4%의 상승폭이었고요. 코스닥 갈팡질팡하게도 했던 오후장까지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막판에 상승폭을 끌어올리면서 수급 영향 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수급적인 포지션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매군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가 양측에서 들어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 연기금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열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은 기관은 7천억 원대에서 머무르는 반면에 외국인이 조금 더 1,000억 원 넘게 물량 키워나갔다는 점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코스닥 보시면은요, 오늘 지수의 변화와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1,7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빠르게 줄여나가는 패턴이 막판, 특히 3시 넘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결국은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수급 변화와 맞물려서 오늘 지수 흐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70원선 하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원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 2번 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글로벌 약세, 달러와 약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퍼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99레벨대까지 내려온 구간입니다. 1265원 선이었습니다. 머니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가운데 토톱의 흐름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탄력은 좀 반납했지만 그래도 3%대 상승, 삼성전자 막판에 2%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으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LG화학, 포스코 퓨처앱, 2차전지의 산별적인 강세는 계속 종목 내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 신고가 좀 대형주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6% 이상 오르면서 강한 시세를 뿌려냈는데요. 현대차, 기아도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다는 점 특징입니다. 반면에 그간 좀 많이 올랐던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준 쪽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6% 하락했고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안고 한국전력도 그간은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특징입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의 계속된 강세, 그 주도력이 확인된 가운데 자동차 동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수 26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시각이 필요할지 오늘장의 포인트 대표님 지금부터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올랐는데요. 뭐 그냥 기분 좋죠?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장중에 그런 분위기였었죠. 반도체 블랙홀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다 몰린다라고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위축된다고 보여지지만 또 오후장되다 보니까 완전히 또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선물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시장 변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따라오는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오늘 보니까 개인만 1조 3천억 팔았습니다. 돈도 많네요. 네. 이게 그럼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시장을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미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좀 우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흐름들 아니면 또 어떤 엔터주 쪽의 흐름들 약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 환율이 달러가 약화되고 금리도 레벨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는 아무래도 시동국 입장 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우호적인 흐름들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기대해 보는 이 구간에서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던 실적 키워드 다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키워드가 실적이 될 텐데 2분기 실적 시즌 포인트 딱 정리해 주세요.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뭐 일단 다 아시는 컨센서스가 어디냐 네. 이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 나왔는데 그거 대비해서 그거보다 위냐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바뀔 걸로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항상 실적 잘 나와도 장중에 쭉 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기조적인 실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1분기 좋았고 2분기에도 괜찮은 쪽에 연속성의 흐름들의 무게를 둘 수 있는 쪽이 가장 좋겠다. 아니면은 1분기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하반기를 보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가는 이유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EPS가 전망치가 급락했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변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많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위치가 좋아서 움직일지 모멘텀이 있을지는 좀 파악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바로 한 종목 찝어달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네, 찍었는데 잘 찍었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보면 시장에서 또 조선 쪽의 조선 기자재 이쪽에 대한 변화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 피팅 밸브 쪽에서 BMT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데 이유가 있죠. 그래서 피팅 밸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플랜트 쪽이나 아니면 또 조선 관련된 선박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는 피팅 밸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이제 아마 KPX 투자가 좀 위축됐지만 네. 하반기를 볼 때 HBM3 또 패키징 쪽 증설한다고 거기다 자금 투자한다고 1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 장비주 같이 발주되면서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마진은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영향권이 나왔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조선 쪽 하나에다가 반도체 쪽도 걸려 있고 거기다가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들 계속 또 증설 들어가는 움직임 봤었을 때는 이게 모두 다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좀 마진이 높은 쪽 이게 UHP라고 하는데 초고순도 피팅 밸브 쪽입니다. 이쪽에서도 성과를 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신규 공장이 이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가동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실적 최대로 전망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대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겠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추세는 맞춰가지만 한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노려볼 만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는 추세적으로 약 한 16,000원대 초반 정도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약한 다음 저항대는 한 지난 고점대가 있는 19,000원대, 20,0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 전면에 내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AS 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제시해 주셨던 ISC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긴 하지만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셨을 때에는 인수 모멘텀 전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도 올해 최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면서 이 종목의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일찌감치 목표가 6만 원 선은 넘긴 상황입니다. 오늘도 강했죠. 최근 추세탄 종목이 조금 더 가서요. 역사적 자리에서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을지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전략 좀 요청드릴게요. ISC 대표님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고요. 네,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워낙 변동폭도 컸고 거기다가 약간 회사가 인수하는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증자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솔직히 화가 나는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 말고 직접 ISC에서도 잘 챙겼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으로 나오긴 하지만 일단 지금 주가는 명백하게 일단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아마 원래 ISC가 갖고 있었는 경쟁력과 함께 주가에 대한 본업에 관련된 흐름들은 지금 부각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요즘 가는 게 더 가다 보니까 관심은 있다고 하더라도 87,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신규를 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아마 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 확정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보유자분들은 들고 가셔도 된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만큼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제가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포인트들 많으시니까요. ISC 보유자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규는 아니다라는 말씀 더 해주셨으니까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함께 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